안녕하세요. 두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가정을 이룬 채 행복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갑자기 혼자가 되어 아이 둘을 홀로 키우게 되었어요. 물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당시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가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끊게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애들만 불쌍하지 뭐예요? 저는 2명의 핏동이를 남기고 떠나 애들의 아빠는 마음이 편했겠죠. 내 엄마도 그렇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유, 누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시어머니가 되는 사람은 방금 며느리를 붙잡고 난리를 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는 정도였다면 아까 그 시어머니를 보며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만든 저 질환, 갑작스러운 그 병명의 이름은 암이었어요. 만약 사람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져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암이라는 존재를 발로 짓밟고 부수고 찢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서라도 그것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암이라는 것이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병이 너무 싫어요.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나도 패닉에 빠지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영정사진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맞는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리는 도중 용띠 여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말렸지만 아이고 수철아, 내가 실수해서 남편을 빼앗기겠다며 이야기했죠. 아빠야, 왜 그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고 집을 부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위협한 거야. 이해하나? 조문객들의 대화를 들으신 분들은 다른 빈소에서 우리 남편의 빈소에서 벌어진 큰일을 아실 겁니다. 그건 모두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새 팔자를 이유로 남편을 잡아먹은 것이라고 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사주팔자를 보며 우리 두 사람의 궁합이 안 맞다고 논하며 시비를 걸어왔었거든요. 결정적으로 궁합이 안 좋게 나온 부분은 단 하나였죠. 그곳에서 나온 부적합도 우리가 결혼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운 어머니로서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는 상황을 상상하고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충격에서 시어머니가 화를 낼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좀 억지로 생각됩니다. 저도는 선을 벗어나는 것에는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시댁에 넘어온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하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며 이야기했어요. 아마 제 아이들이 없고 저 혼자였다면 그냥 참았을지도 모르고 울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지켜야 할 쌍둥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엄마로서 맞서 싸워야 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세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집안 내력 때문이겠죠. 시 외삼촌도 최장으로 떠나셨고 아버님도 어머니 집안 남자분들이 죄다 최장으로 가셨는데 그게 집안 내력 때문이잖아요. 이제 왜 제 탓이에요? 뭐야? 지금 남의 아들 잡아먹고 왜 내 탓이야? 그게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그런 일 없었어. 최정한, 그거 유전된 거라고. 누가 그래? 다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 이것 내 아들 세상을 떠난 건 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건 순전히 유전적인 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어머니 친정 쪽 남자분들은 모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무서워서 남편과 저는 항상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췌장암이 발견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그걸 다 제 잘못이라고만 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우리 하랑이랑 하준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어머니 친정분들 남자들이 모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하랑이랑 하준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췌장암에 대해 신경 써서 건강검진받게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조언하셨죠.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에 대해서인데 왜 이러시나요? 어머니 탓이라고 해야죠. 다시는 제가 제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실패하거나 넘어지면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그렇게 크게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바로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달라붙은 상대를 잘못하여 비난한 것이었죠. 멋진 우리 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하다니. 시어머니는 제 편이라 생각하고 갔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당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 권리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었다는 건 지금은 무슨 상관인가요? 죽은 그 아이가 당신 덕분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야, 그만 좀 해요, 제발. 조금은 적당히 해주세요. 당신만을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식이 아니에요?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자면 준인이 하랑이 어미도 사랑하는 남편이란 거야. 그런데 왜 당신 혼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느냐고. 다들 힘들어. 다들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지. 당신이 내 편을 들어주어야 난 나를 무시 못하게 할 테니. 아이고 철민아. 너는 그래서 어떡하려고 하니? 저희 철민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저와 시어머니는 그냥 그저 그런 관계였어요. 자칫 삐끗했었다가 간 고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고 남을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였죠. 그럼에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나를 지켜줬고 또한 시아버지도 든든하게 곁에 있어 주셔서 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 뒤로부터는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겠다고요. 아휴, 너도 참 대단하군. 나였다면 너희와 함께 어땠을까?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라도 그 집에 안 가지 말고 그냥 가지 마라. 애들이 친척들을 보고 싶다면 시아버지 따로 만나도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시누이도 싹퉁머리 없는 기집 애잖아. 아휴, 내가 다 우리 애들 아빠랑 약속한 게 있어서 그래? 그리고 너도 알잖아. 가죽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시어머니랑 나는 여자가 나한테는 그렇게 해도 그래도 애들한테는 할머니고 애들 얼굴 보면 반찬 하나라도 더 애들한테 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거 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봤자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고 제 주변 지인들은 남편 빈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두 눈으로 구경하기에 제가 시댁에 왕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없는 마당에 그런 시어머니 얼굴을 뭐하러 보러 애들을 데리고 찾아가야 했지만 저를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한 가지 생각을 같이 한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당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시댁과 어쩔 수 없이 왕래했었죠. 어제 보니 그것은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이들에게 1,000만 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도도 못 해주면 어쩌나 생각해봤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손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책임지리라 결심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 돈을 활용할 수 있고 하준이와 하랑이는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면목이 없다. 내가 내 아이를 너무 부드럽게 키워서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될 줄이야.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 녀석도 눈을 감을 때 편안할 수 있을 텐데요. 너가 하순이와 아랑이를 둔 채 떠나는 게 어떻게 그만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아. 아마 우리 아이들은 키우면서 언제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혼자 머뭇거리지 말고 시댁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아야 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내가 다 막아주겠어. 시아버지는 한 번 말씀하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셨어. 빈소에서 그런 약속을 나에게 해주시고 그날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며 날 죽일 것처럼 항의하고 덤벼들 땐 내가 널 위해 바로 싸울 거야. 나는 그런 시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2년 참아보자는 마음이야.
또한 내 아이들이 내가 한 것처럼 가족 사랑을 못 느끼고 자라지 않도록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으로 가게 됐어. 명절과 남편 기일을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해서. 신우를 빼고는 시아버지 그리고 도련님이 우리 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기에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엄마를 완전히 배척하면서 싸가지가 굉장히 바가지 있거든요. 게다가 그 싸가지가 유세를 얼마나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언니와 하준이는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야 해요. 다른 집 애들의 이야기를 듣니까 벌써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고 난리도 아니라던데. 하준이랑 하랑이가 지금 태권도를 하고 있긴 한데 다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축하들 애들 아빠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은 애들 아빠가 없어도 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죠. 아이들의 학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이제 한국어로 말하겠습니다. 글을 익히고 쓰기를 시작한 어린이들에게 영어까지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애매하게 이중언어를 배우는 것은 오히려 어린이에게 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어린이들의 교육은 저가 스스로 시키겠습니다. 언니가 고졸이기 때문에 애들까지 대충 키울 거라고 말하는 건 부적절합니다. 언니가 대학을 다니지 않았고 어렸을 때 학원 등을 잘 다니지 않았다고 알아낸다면 나는 말 걸고 싶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고 앞서가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고생하는 건 어린이들입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만나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애들만 고통받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가 고졸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할 뿐이었어요. 내가 하는 말을 자식들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방치한 적도 없었어요. 남편과 나는 어렸을 때의 아이들에게 공부만 강요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활발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과 친구들과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먼저 얘기했었어요. TV 프로그램에서 보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모르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곤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였어요. 그러나 신우는 자신 의지로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저는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비를 걸어왔었어요. 당연히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나서서 신이에게 설교를 해주셨죠. 시어머니한테도 그전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고졸인 대졸인 지금 하준이랑 하랑이 어미가 애들을 키우면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라 철선이 엄내시답지 않아요. 오빠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언니가 아니었으면 하준이랑 하랑이 손가락을 빨았고 등록금도 못 냈지, 알잖아요. 아빠가 등록금을 갚지 않는데 나일 3만 원 되면 새언니가 나에게 주었던 돈은 그것만큼 갚아야 해요. 언제까지 새언니랑 오빠가 내 등록금을 대신 갚아줄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그럴 거예요. 아빠는 대체 누구를 지지하는 거야? 어휴, 시끄러워. 단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는 거겠지만 나는 내 편만 있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어디서 말했음, 결과적으로는 많이 힘든 일이 있는 사실은 알아요. 엄마에게 배우면 안 되는 나쁜 것만 배나 정말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사실 시댁이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지만 그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의 남동생과 남편이 회사에 다니며 능력을 길러 빚을 조금씩 갚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끌어가려 애써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돈을 벌어주시려 했고 우리가 다시 한창 힘들었던 때에는 남편과 제가 동생 신우의 대학 등록금을 몇 번이나 내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고맙다는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그 모든 등록금을 내줬을까 하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동생이자 나에게는 시어머니 가족이 된 시댁 구성원들로서 마음을 쓴 것이었어요. 그런 대가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신우는 자신이 잘 나아가서 의대를 받았고요.
그가 그것을 수정하고 사람이었지만 말할 때 제 학력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제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씨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가씨 오빠가 세상을 떴다 해서 나 따라가지 마세요. 아가씨에게 했기 때문에 아가씨가 저에게 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적어도 하준이와 하랑이의 고모에 대해 나도 나쁜 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못되거나 인성이 나쁜 신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이란 것도 저에겐 아무 소용이 없게 나타나는데 제 입장에서도 그 신이가 잘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우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가서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참 능력도 좋아요. 그 얼굴에 그 성격에 어떻게 결혼할 남자를 만났을까 했더니 두 얼굴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신우이라고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줘야 할지 궁금했는데 신우가 저에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마음이 싹 가시고 말았어요. 언니, 주말에 제 상견하는 거요. 그 자리에 언니랑 하랑이 하준이면 안 와도 돼요? 아니, 오빠도 없는데 엄마랑 애들 둘이 와서 앉으면 괜히 상견 분위기 이상해져요. 아가씨, 그거 지금 무슨 뜻인가요? 아니,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해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 오셨을 때 남편을 잃고 된 지 얼마 안 되셨다는. 식구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 상견 분위기가 우중충하지 않겠어요. 오빠 그렇게 된 거야 나도 안타깝긴 한데 아이 그래도 내 결혼은 내가 하는 결혼인 거잖아요. 저는 결혼 준비하는 시작부터 그렇게 우중충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건 언니가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부분인데 같은 여자끼리 저와 아이들 때문에 괜히 상견 분위기가 우중충해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남도 아니고 신우이 자기 오빠가 세상을 떠났던 일 아닌가요? 그리고 남이요. 신우이 자기 축하드리잖아요. 와중에 신우는 저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래도 신우인 자기가 견내하는 건데 자기 엄마 아빠 옷 좀 좋은 거 사달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군요. 앞뒤가 안 맞는 말 그 자체였죠. 한편으로는 신이 좀 정신적으로 공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신우이가 하는 꼬락서니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 근데 말 참 희한하게 하네요. 나랑 우리 애들이 상견 내 자리 가면 우중충하다고 싹수 없게 말한 게 방금 전이었는데 나한테 이번에는 어머님과 아버님 옷을 해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와 아가씨를 생각하니까 하기 싫어지네요. 남편 일은 재수 없는 내가 옷을 해드린다고 입으시겠냐고 했어요. 언니, 아까 연니한테 한 말은 사적인 감정을 담은 거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예요. 언니에게 나오지 말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요? 아가씨가 나에게 부탁하는 의미를 여자로서 잘 알겠지만 나같이 재수 없는 사람이 아가씨에게 왜 그러냐고요.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이불과 옷을 만들라고 부르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아가씨가 말했듯이 아가씨가 이제 의사가 돼서 돈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요. 저와 오빠가 빌려준 등록금을 갚으세요. 고등학교만 다녀서 이성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게 제 생각에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매달 말일마다 저에게 등록금을 갚으러 오세요. 좋았어요.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렇게 되어가는데 하준이와 하랑이를 키우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터인데 고모로서 살짝 갚아주세요. 모든 말을 끝냈습니다. 신은 나에게 먼저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해서 난 말을 조심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은 내가 한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가 차서 콧방귀만 낀 거예요. 그런 신에겐 할 말이 없어서 전화를 끊으라고 말했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아이들을 자고 난 뒤 혼자서 몇 시간 울었는지 알 수 없어요. 남편이 있다면 당장 코도라시 약을 먹이러 갔을 것 같아요. 남편은 그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다음 날 아침 나에게 전화를 해서 상견례 자리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자발적인 새누나의 제안에 집에 자리가 있으니 싹 냅다 집을 져버렸습니다. 뭐고 돈 못 해줄 거라고 새기를 박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자리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그냥 결혼식 때나 가겠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신우이가로 지금 글을 쓰면서도 생각이 드는 건데 참 웃기는 인간 아니에요? 부정탄다 죄수 없다 하며 상견 내 자리에는 오지 말라고 해놓고 또 결혼식 화동은 해달라고 하네요. 참나, 남들 다 하는 건 다 하고 싶었던 거겠죠. 신우이 친구가 결혼식을 했는데 조카가 화동을 해줘서 뭐 좋았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고요. 참 이기적인 여자예요. 어머야, 이거를 지금 변명이라고 너한테 보냈다고.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우라야스, 공부만 잘하는 거 아니야. 인성적으로 완전 파탄난 거야? 이거는 어이가 없어. 누가 말하는 거 아니래? 자기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은지 모르겠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고소하고 자기만 슬프고 아프고 기쁘고네 말대로. 시어머니나 신우는 둘 다 제정신은 아니야. 상견례를 마치고 다음 날 신우는 제게 문자를 남겼어요. 신우가 남긴 문자를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보여줬어.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결과 신우이가 남긴 문자는 그저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어. 썩게 굴면 집도 돈도 지원 안 해준다는 시아버지의 호통이 무서웠는지 이전과 다르게 순한 양이 되었고 신우가 문자를 보내왔어. 결혼하는 거라 자리도 없는 스몰 웨딩으로요. 넉넉지 않고 괜히 아이들만 힘들게 하니 아이들만 보내거나 셋 다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만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다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아도 그런 내용이었네요. 저는 그 문자를 받은 후 신우에게 전화를 거는데 수많은 변명으로 시달리며 얼레벌레 이야기해 주었어요. 언니, 오빠, 집안다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준이와 하랑이도 아직 어려우니까요. 역시 이번에도 신우는 제가 고졸이라는 걸 문제 삼으신 것처럼 얘기하셨어요. 신우의 남편이 되는 사람 집안은 다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졌다면서 가방끈이 짧아도 죄가 오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대화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건가요? 정말이지. 더러웠고 치사하기만 합니다. 저는 신께 이해한다고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시댁 가족들과 연락을 끊어야 할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서 시어머니는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제가 신우이와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곧바로 뒤이어 전화를 걸어왔어요. 네, 너희 신우이가 통화했지만 하준이는 화를 돌리고 아이모니 신우는 하랑이랑 하준이 괜히 와서 자기들 엄마가 없으면 울 것 같다고 걱정한다. 그건 화를 돌리는 건데 울어봤자는데.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고졸이라서 오지 말라고 하시고 싶으신 건가요, 어머니?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얼굴에 고졸이라고 쓰여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고졸이라고 냄새 나는 것처럼 느낄까요?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야 의나, 우리 딸내미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와 싸우고 싶지 않은데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식을 잃은 사람이나 가족상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라도 좋은 날에 굳이 안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부정했다는 모하단 생각을 하지. 그런 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졸이라는 걸 자격지심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괜히 부정적인 신념이나 모습을 믿어서 불편해하는 너도 굳이 그럴 필요 없잖니? 하준이와 하랑이를 내게 맡겨 화동이 끝나면 아이들을 택시에 태워서 보내도록 할 테니까. 저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고작 6살짜리 아이들을 택시에 태워 보내겠다니.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믿어서 상당한 사람이 오면 부정 탄다고 싫어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더러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물었어요. 어머니도 자식 상당한 분인데 그 결혼식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어른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지지 않는 거냐, 고요. 너랑 나랑 입장이 같냐고. 어머니 저 그 결혼식 아가씨 축하해 주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준이랑 하랑이는 화동 하이테크를 마셔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준이와 하랑이가 아가씨 결혼을 희망하지 않지만 아버님의 의지라 그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식 당일까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을 거의 받지 않았고 결혼식장에 꾸역꾸역 찾아갔어요. 사람이 오기 되는 건 아닌데 두 모녀가 내 남편을 죽인 것처럼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났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고 제가 온 것을 보고 놀라 달려왔어요. 진심으로 쪽팔리게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쌓인 집에 가서 직원들과 싸울 일이 있었나 봐요. 다른 가족들은 다 잘 사는데 너는 고졸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거냐고. 시어머니는 내가 등장하자마자 비상구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거세게 밀쳤더니 시어머니는 큰 소리를 내며 로비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진 시어머니를 일으키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고졸 아들을 두신 분 아니요? 어머니와 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정말 난리인데요. 얘야, 정말 이러는 거야? 목소리 내리세요. 어디서 좋을 날 분위기 망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시어머니는 사람들이 자기 사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왕족처럼 보는 것처럼 아이고 하는데 사돈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섰어요. 그 모습이 그저 역겹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저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어서 오시라고 아주 한 대를 해주셨어요. 어머, 귀염 발걸음을 해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시누의 시어머니가 저에게 90도로도 인사를 하자 당연히 저도 90도로 인사를 했죠. 그때 저와 시누의 시어머니를 바라보던 저희 시어머니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시어머니를 통해 제 진짜 신분이 밝혀지자 시댁관계는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저나 이 작가님. 여기서는 어쩌다 이리세요? 아이고, 너희가 하랑이랑. 하이구이, 이 작가요, 이 작가. 그건 나의 새로운 직함이 있어요. 사실, 난 남편이 세상을 눕빠질 전부터 시댁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조리온 동기 엄마랑 함께 아이들 교구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이 작가라는 필명으로 말이에요. 그 책을 들고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 발품을 팔러 다녔고요. 그렇게 발품을 팔면서 만나게 된 인연이 신이의 시어머니가 되시게 됐어요. 신우이 시어머니는 영어 유치원을 크게 5개나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신우이 시어머니는 특히나 제가 공동집이란 교구책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것을 계기로 나와 공동 저자인 아기 엄마를 초대해 식사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언뜻 얘기했던 것들은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세상에 그 상대방이 나를 부른 신우라니 누가 알았겠어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는지 놀랍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없겠죠. 우리는 신우의 시어머니가 대형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시기에 우리는 이곳부터 뚫어보려고 발품을 팔았던 것이었어요. 신우의 시어머니는 이 분야에서 꽤 유명했고 이렇게 유명한 데다가 이런 인연으로도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작가님께서 내가 의도적으로 민폐를 끼친 것 같아 청첩장을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혹시 혜민 엄마로부터 들으신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님이 오셔서 너무 기뻐요. 작가님을 정말 좋아하고 있음을 알아주시죠. 사람들은 나이가 떠나도 여전히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우리 작가님과 나 사이에 갔다가 시어머니께서 여자는 저의 직함인 줄로 알기 때문에
자기 사돈이 저를 바라보며 반짝이는 눈을 보자마자 자기도 저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하여간 자존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욕심만 그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머, 사돈 아이는 저희 큰 며느리예요. 우리 큰애가 여러모로 일을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사돈이 이렇게 연이다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 아가, 너는 왜 말을 안 했어? 웃기지도 않죠. 아, 저렇게 온갖 가식을 떨면서 제 손을 잡길래 저는 그 손을 획부이 쳤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했죠. 원장님, 저희 시어머니 원장님 아드님이랑 저희 아가씨가 결혼하는 줄 알았으면 제가 그 상견 내 자리에서 욕을 먹었다 해도 나가려고 했는데 아이 너무 아쉬워요.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아들님이 결혼하실 거라는 얘기를 듣고서 괜히 마음이 불편할까봐 우리 남편에게 상황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머 아이고,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왜 그랬는지요. 제가 이자가 일인데 안 갈 리가 없겠어요. 아유, 마음도 안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상관내 자리에 안 나왔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나가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거절했어요. 제가 남편까지 세상 뜨게 만든 불운한 여자라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요. 그런 말을 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얼굴은 찡그리고 말았고 그 기세를 모아 시누이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제 시어머니는 여자가 화들짝 놀라서 나를 종종 걸음으로 쫓아왔어요. 저는 시누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자 시누의 세연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화들짝 놀라서 나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빈소에 찾아보려고 했지만 자기 여자친구인 시누라가 오지 말라 해서 그 앞까지 오다가 봉투만 건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건실하고 멋진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의 인생을 구해야겠다는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신우처럼 개차반인 성격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간절히 제가 알고 있는 중대한 정보를 전달했어요. 혹시 우리 아가씨가 한 번 동거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헤어진 서유도 아가씨가 동거 생활하면서 양다리를 걸쳐 헤어졌다는 것도요. 사실 그게 말이 돈 거지 거의 사실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러하다가 신우는 대학 시절에 혼전 임신으로 동거를 했었어요. 혼인 생활을 하자는 채 동거 생활을 유지해왔지요. 거의 사실혼이나 다름없는 관계였으며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면 본식을 올리자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우는 동거 생활을 하며 사실상 관계를 유지하던 중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 결국 그 동거 생활을 끝내게 되었죠. 저한테 자기가 결혼할 여자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나자 신우의 남편이 될 그 남자는 매우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필요하면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이에요. 제가 원장님이나 어머님께 그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친구는 우리 남편과 함께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자취했던 사람이에요. 신혼살림도 그 집에서 했었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아이고, 그 박서방, 이거 자네가 혼동하고 있어. 얘가 말이야, 남편이 바쁘게 나가 있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너 나가라고. 시어머니는 제게 미쳤냐고 난리를 쳤어.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어머니를 대쉬었어요. 위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한 요약 문장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친구의 연락처를 알려드릴 예정인데 해당 친구는 저와 제 남편이 함께 살았던 곳에서 살았던 인물인데요. 어쩌면 남편이 여행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혼동하여 듣고 계신 것 같네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워하시고 이에 대쉬하면서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아버지가 없는 이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이면 분위기가 안 좋아서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역까지 모인 집안이니까 오지 말아야 한다고요. 아이들이 자식이 의사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그 인성이 문제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이제 선을 넘었어? 어디서 좋은 날 이렇게 난리를 치나? 제게 다른 사람한테는 실망하지 않았는데 시아버지가 거기서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것을 보고 결국 팔을 굽히는 그런 사람인 줄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정도 훅 떨어졌죠. 시아버지는 적어도 다르다고 알았는데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어요. 억울함이 분출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마저 했어요. 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연락처로 전화해서 김수민이 맞는지 물어보세요. 김수민이 제가 연락처를 알려줬는데 아이를 같이 키웠었던 거 맞나요? 그리고 저 아버님이 너무 실망스럽다고요. 어머니나 아버님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인 걸 알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남의 아들의 인생을 망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런 후로 얼굴을 보며 살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오피스텔 월세와 교구 사업도 잘 되었던 터라 돈이 있었어요. 다만 제 아이들은 가족 없이 크게 하고 싶지 않아 힘들었고 시대에도 연인으로 유지해왔는데 그런 가족이라면 없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고장난 남편으로 그 세상으로 떠나는 간지도 8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돈 50만 원을 쪼아서 나게 꾸려서 나도 대출금을 갚는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것만을 신경 써서 심통이 났어. 정말 미안해. 주말에 레네에게는 긴 장문의 쪽지를 남겼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일단 병원에 늦지 않게 가야 했어. 그래서 잠을 잡고 있었어. 병원에 도착해서 남편을 흘겨봤는데 찍소리도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마디 했어. 당신이 우리 엄마 병을 간호한다고 했잖아. 설마 임기응변으로 아무 소리나 내뱉은 게 아닐 테니까. 난 당신을 믿고 있을 거야. 아버지 좀 챙겨드려야겠다. 병원 간호는 당신이 해야겠지? 아니, 내가 장인 노는 것을 챙기는 게 더 낫겠지 않나? 장모님도 그렇지만 결국은 여자라면 딸이 돌보는 게 뭐야? 그것도 나를 속였지 않아? 당신이 직접 할 거라며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받아야지. 결국은 남편이 우리 친정에서 혹시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을 복용 시간을 지켜주고 밥도 일일이 차려 먹어주고 이불을 감싸주며 밤에 목마를 때는 물을 줘야 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직접 해야만 했죠. 아주 48시간 동안 뼈 빠지게 병을 돌봤는데 그 후에 저한테 급하게 50만 원을 주고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혼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어요. 병원 간호사의 일이 정말로 사람의 에너지를 다 빼버리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호전이 있었기에 다행입니다. 장모님이 정말 수고하셨겠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는데 50만 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서 돈을 추가로 더 가져올까 생각했었어요. 물론 제가 일부러 엄마에게 더 부려먹어 달라고 해서 얼굴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 남편은 병을 돌보다 정신을 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신부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도 했지만 결혼식 후 우리 집으로 온 지 얼마 되어 가는데요. 찾아와서 남편을 붙잡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그렇게 오랫던 그렇게 잘해주라고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해. 어이구, 이걸로 말 한마디로 1,000원비를 갚는다는데 너는 어찌하나 매맞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단정 짓고 말하지 않을게. 아이야,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남편은 제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신우가 저에게 이 부족한 남자를 내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어떡하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고 싶어요. 사실 이혼하고 싶지만 말처럼 이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면 당장 이혼이 아이 문제도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도 있어서 이혼 결정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이후로 남편은 항상 제가 하는 행동을 주시하며 살고 있어요. 좀 웃긴 건 시댁 부모가 저를 따지려 할 때 남편이 제일 먼저 말을 가로채 준다는 거예요. 누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지 이해해야겠죠. 어쨌든 나는 조언을 구하려고 신누에게 말했어야 했을까도 생각해봐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든 일단 용서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다시 잘못을 범하면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남편에게는 부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주시길 바래요.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비판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려요. 저와 같이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돼요. 힘내요. 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